안녕하십니까. 파생왕 홍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21일 1시간 16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이 좀 까다로워서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고민이 많은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401포인트가 상승한 39,51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방향성으로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관점, 상승에 대한 관점 모두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전거래일에 올라왔던 이 양봉의 힘을 보고 깜짝 놀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 놀랬던 양봉은 그냥 우스개였고 오늘 올라온 양봉은 이게 진짜였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거래가 상당히 없었다라는 점을 제가 약점으로 꼽았었는데, 이 거래량 부재를 모두 회복시키면서 강한 오버슈팅을 줬죠.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승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조정을 받고 고가 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받아쳐가지고 땡겨 올렸다. 그리고 그 힘이 어마무시하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힘이 엄청 세네요. 근데 이제 왜 올라왔는지가 중요하고, 이 상승 뒤에 있을 일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왜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 시작했을 때 봤을 때가 여기인데, 지금 다시 현재 이 시간까지 매물대 소화라는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매물 소화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진 게,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다 가져간 이후에 슈팅을 나타냈고 직전 고점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시간 프리마켓 시장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뿐히 그대로 밀어붙여서 땡겨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 힘이 있을 만한 내용이었을까? 이 정도의 힘이 있나 싶은 고민이 있는데, 여하튼 뭐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특별히 매매를 하지 않고, 아주 중립, 생판 중립,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다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뭔가 의심쩍다 이거죠. 이게 의심이 많으면 의심병이 걸린다는데, 의심을 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의심스러운 동작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는 아시다시피 FOMC가 있었고요.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죠. 네,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시장 예상했죠. 그리고 어제 파월 연준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간단 명료해서 몇 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올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건 당연하다. 적절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증표를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3번 정도, 3회 정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주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 이거는 무엇을 타겟을 했냐면 CPI와 PPI에서 나타났던 경제 지표를 타겟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됨이 있어야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한 시츄에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좀 찝찝해서 저도 어제 새벽에 FOMC 전에 포지션을 다 입절을 마무리를 하고 그냥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그냥 봤는데
제가 어제 왜 찝찝했었냐면 BOJ 때 이야기. 그럼 BOJ 1번 BOJ 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제로 금리를 끝내겠다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시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BOJ가 난 날 처음에는 개장 초반에는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었고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새벽 시간에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급등으로 마감이 됐죠. 폭등까지는 아니고 급등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일전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BOJ와 FOMC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에 보면 그러한 말씀을 제가 써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써드렸었냐면 여러분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영상이냐면 혹시 궁금해서 보실 분은 화생항 송대표 채널 오셔서 이 구간 FOMC BOJ 대격돌에 대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써드렸는데 금리 정책이 정반대 방향이에요. 금리 정책이 정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반대로 형성됐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올라왔죠. 시장이 올라왔죠. 그리고 어저께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올라왔어요. 두 개 다 정책적인 방향성은 정반대죠. 근데 왜 정반대일까? 왜 정반대일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인데 주가의 흐름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좀 인식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로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일본도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던 거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걸 3번 할 거냐, 4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1번 할 거냐 별의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했던 거죠. 근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시장이 그냥 가볍게 회복하는 모습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측면을 놓고 회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의 금리적 성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이제 떨어뜨리는 기간, 시기 이런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고 일본도 분명히 고려의 시간이 있겠죠. 그럼 주가는 사실 여기서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펌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죠. 어제 FOMC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냥 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FOMC가 시작됨과 동시에 땡겨 올렸다. 뭔 말이에요? 가보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랠리를 걸고 있어요. 야, 그러면 매수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매수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집이 잘 돼서 이렇게 올라온 수급이 아니고 기습적으로 전략적으로 때리고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빠져나가도 할 말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긴급 자금이니까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가지 기준을 좀 두고 볼 생각인데 뭐 직전 고점을 가뿐히 살포시 넘긴 뒤에 본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한다든지 여기를 돌파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자리들은 매매하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가장 속기가 좋은 자리들이에요. 왜 속기가 좋냐면 방향성을 눈에 띄게 보여줘 버리거든요. 방향성을 눈에 띄게 보여주다 보니까 쉽게 달려들어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달려들다 보니까 쉽게 걸릴 수가 있겠죠. 쉽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일단은
어제, 오늘 새벽, 그제 이 이틀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틀간 들어올린 주가의 포인트가 뭐 700포인트니까 보통 올라온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약에 한 번 더 랠리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 힘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FOMC를 기다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료가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된 거예요. 근데 시차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미국 시간이 6시에 마감할 때 마감하기 직전 3시간 동안 움직였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FOMC의 모든 것을 시장에 다 흡수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FOMC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재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해석이 됐을 때 시장 방향성을 먼저 봐야 돼요. 현재까지도 세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기도 쉬워 보입니다만 생각만큼 쉬운 구간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측면은 여기서만 드러나고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여기서만 드러나고 있는 그림은 아니고 현재 바라볼 때 화면이 잘 보이시겠죠? 일단 골드 또한 지금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고요. 유가도 1차 조정 이후에 좀 중립적인 스탠스, 항생도 마찬가지. 오로지 주가만 랠리를 하고 있는 상태. 모두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해석의 구간, 시장의 판단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오늘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하면 뭐 이런 구간들은 굳이 막 서둘러서 내가 달려들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신고가를 갔습니다만 현물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은 누구를 많이 봤어요? 뭐 눈만 떴다면 엔비디아를 봤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스권이죠. 여기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분명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시세를 보니까 일봉상 박스권이에요. 지금 누가 움직였냐면 등락률로 봐보세요. 브로드컴이 움직였거든요. 이 브로드컴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치고 올라왔죠. 대장이란 표현까지는 못 쓰겠어요. 대장이란 표현까지는 못 쓰겠습니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가 눌려있던 종목군들, TSMC가 두 번째로 올라왔죠. TSMC도 마찬가지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에 있었던 애들은 그냥 박스의 등락인데 눌려있었던 종목군들, 그 다음 종목 누구예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죠. 이건 눌림 반등인데 이건 왜 눌림 반등이 있을 수 있냐? 왜 그럴 수 있냐? 너무너무나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고가에 있는 주식들은 비싸잖아. 고가에 있는 주식들은 비싸단 말이야. 근데 눌림을 받은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싸겠죠? 싸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수하기 좋겠죠? 네, 매수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따라가겠죠. 싼 주식들을 기반해서 순환매를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동안은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계속 랠리를 쳐줬던 게 지금 눌림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로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의 체인지가 될 수 있다. 주가의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 그동안은 엔비디아만 봤다고 하면 이제 여타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에 조금 관심을 두면서 그 종목군들의 수급의 유입도, 유입 강도, 거래량의 빈도 이런 측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여러분들께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다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오히려 좀 날 수가 있고 시장이 확실하게 여러분께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무리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 또한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확인하시고 충분히 호흡 조절하시고 시장의 데이터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적정한 시기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해당 영상 하단부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항상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저 또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